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도움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 미국 증시의 반등이 중국의 수출입 지표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과연 무엇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긍정적인 신호인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금 기사에서 뉴욕 증시의 상승은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계시네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다시 2200선을 상회했는데요.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3.4% 급등, 굉장히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의 수출입 증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중국 지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리아 관련 얘기 때문에 즉 미국이 제한적인 공격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협상의 단계로 시리아 정부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주어졌고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이제 수출 지표를 자세히 좀 보시면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부진을 벗어나서 한국도 중국도 모두 8월 달에는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가장 좋았던 이때의 흐름과는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하향되던 추세에서 서서히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중국 수출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의 심리지표의 개선, 유럽의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수입이라든지 유로의 수입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국 수출은 좋아 보이는 선진국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품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수출을 많이 한 것은 정유 제품들, 의류 제품, 저가 소비재들,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 전자기기 쪽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였고 석유화학이나 플라스틱 같은 제품들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봤을 때는 분명히 차별화가 된 양상이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보게 되면 유럽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고 증가율이 7월 대비해서 미국은 소폭 늘어났고요.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쪽입니다. 즉 현재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비롯한 이런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을 많이 하면서 나타난 현상 그리고 품목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기와 같은 하이테크 제품들 그리고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으로는 저가 소비재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여전히 석유 제품들을 죄송합니다. 많이 이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 쪽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낸 것은 결국 아세안 쪽의 석유 수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비중이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린 부분도 있고요. 이 수출입에 대한 그 의미를 찾아보고 질적인 향상이 정말 이루어진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수출은 그렇고 그 수입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말 경기가 좋아진다면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2010년, 2011년에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보다는 수입이 감소되면서 불황형 흑자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도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서 수입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준비된 글을 보시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도 수입 지표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제 수요 증가에 따른 이 흐름들, 내수 증가의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주로 뭘 수입했느냐. 보시면 지금 원유와 정유에 대한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입 쪽에서도 보면 일부 품목의 증가만 나타나고 있을 뿐 자본재 수입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번 달 들어서는 지난달과는 달리 철강이라든지 철광석과 같은 이런 원재료 쪽의 수입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중국의 원자재 재고 수준인데요. 구리 재고 수준도 지난 2012년 초반 수준까지 굉장히 빠르게 빠졌고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공급 과잉 때문에
재고를 굉장히 많이 줄여놨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8월 달에서는 원자재 재고 감소에 따른 어느 정도의 증가분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경제 측면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가동률은 떨어졌거나 탄력이 둔화되었을 가능성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 수입 쪽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리, 철광석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였던가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투자 계획 중에서 철도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철광업체들이 리스토킹, 즉 재고를 다시 쌓아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입 물량이 늘어났고 석유와 관련된 수입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활력을 볼 수 있는 자본재 수입, 뭐 기계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분명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이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살펴볼 필요가 있었네요. 그런데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겁니다. 뭐 분명히 수출입이 좋아진다는 부분, 경제지표의 지금 개선세가 그 의미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시장에 대한 영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아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정말 좋아져서 더 호조를 나타내면 좋겠지만 이것이 약간 불황형 흑자에 대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내면까지 찾아보는 것도 뭐 중요하니까요. 의미를 찾아보고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짚어주실까요? 먼저 환율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와 대비해서 강세를 보인 통화는 위안화와 원화밖에 없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동남아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의 환율은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통화 가치가 절하됐다라는 것이고요. 위안화는 오히려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즉 이 갭을 본다면 결국은 똑같이 달러화로 표시했을 때 결국은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출 물량의 변화 없이도 이만큼의 이익을 중국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즉 환율 관련 효과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늘어났다면 실제로 물량 증가, 즉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가 아니라 환율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지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율 효과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단숨에 없어질 수도 있다. 또 동남아 국가나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든지 상대적으로 수입을 줄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 수출입 지표의 개선 가능성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수입은 여전히 감소 추세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내수 제품들에 대한 소비는 일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수입은 여전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제조업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이 미국이나 유럽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단에서의 증가 요인은 중국도 없고 동남아도 별로 없고 미국과 유럽도 상대적으로 나아지긴 했지만 빠른 속도의 증가는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기계전자류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수입 원자재를 이용한 가공 제품도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원료를 수입해서 수출을 했던 이 가공 제품, 가공 수출 자체도 현재 크게 늘어나진 않는 모습이고요. 기계전자류와 같은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중국 경제가 과연 진짜 좋아지고 있는 것이냐 이와 관련된 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유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이 유가의 급등 부분이 수입의 증가로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 부분을 상쇄하고 나면 과연 수입이 제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인 지표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나하나 제대로 이제 분석하고 보면 중국의 수출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약점들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상으로 살펴봤을 때 결국은 아세안 위기와 유가, 위안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표가 약간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결국 우리의 결론은 지금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런 흐름과 상관없이 선진국 수요로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에서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일부 제품들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화학주나 일부 조선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예. 그리고 IFA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결과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이 IT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IT와 자동차, 최근에 또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조선업종 정도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본질적으로 있는 업종 종목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